오늘 뭐 도라스, 뭐 DB하이텍, 뭐 칩셋미디어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 65,000원 올 때까지 오히려 DB하이텍 체크해드렸어요. 저희가 중심 DB하이텍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박스가 내려갔습니다. 박스가. 그러니까 전번에는 65,000원에 거기 사갖고 74,500원 때려라. 이제는 50,000원과 55,000원에서 바닥 확인해야 돼요. 삼성전자 바닥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65,000원이 이제 저항입니다. 65,000원을 다시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하려면 실적 나오고 삼성전자가 다시 50,000전자가 아닌 64,500원 가야 되고, 그러는데 7월달 실적 2, 4분기 맥점을 잡겠습니다. 7월 5일이나 7일. 그때까지는 칩셋미디어 바닥 잡고 대반등은 직전 눌림목이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칩셋미디어는 단기간에 15,000원, 18,000원에 갇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B하이텍은 55,000원, 6만원에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무대요. 신규 매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바닥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볼래요. 그리고 있는 거 지금 뭐 65,000원에 갖고 계신 거 냅둬요. 대응도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대응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 주도주. 우리가 여러분들 장이 지금 겁내실 분들은 제가 한국전력으로 다 몰아. 그리고 이번에 한전기술 찍어드렸어요. 한전기술. 정부의 정책 연골고리에 관련된 방산,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한전기술은 9만원대 무조건 다 팔아. 그리고 요번에 얼마까지 빠졌어요? 61,500원까지 빠졌어요. 65,000원에 사셨던, 61,000원에 사셨던 요거 4등분 하세요. 요거 트레이딩 할 겁니다. 똑같이 그려보세요. 97,000원과 61,500원의 25% 능선 어디에요? 74,400원입니다. 딱 반 얼마예요? 8만원입니다. 79,000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7만원, 73,000원, 75,000원, 77,000원, 79,000원. 2,000원씩 쫙쫙 올려볼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1,000주 샀어요. 2,000원 단위당 200주씩 때려버릴래요. 72,3,000원에 200주. 75,000원에 200주. 77,000원에 200주. 8만원 가까우면 200 다 팔아볼래. 아니 왜 그렇게 하는데 8만원 오면 다 팔지. 몰라서 그래요. 이 대반등 에너지가 얼마 정도밖에 안 나올지. 72,000원 가갖고 다시 또 61,000원 5,000원 줄지. 75,000원과 7,000원까지 가고 이제는 7만원을 지지해 줄지. 매매해보면서 볼래요. 이게 트레이딩 감각입니다. 그럴 때 시간은 얼마? 한 달 이상 잡습니다. 한 달 이상이요. 나스닥은 요번에 만을 깰 건지 지지할 건지,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될 건지 7월 14일까지 잡는 겁니다. 7월 14일. 7월 14일이 뭐예요? 우리 금통이요. 금리 얼마 할 거냐? 50bp 할 거냐? 25bp 할 거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먼저 25bp 하고 7월 말에 또 자이언트 스텝 미국이 하면 그때 또 우리도 할 거냐? 3.0은 무조건 넘습니다. 우리 금리. 그러니까 그 속도를 볼래요. 그러니까 그 속도에 관련돼서 상관없는 쪽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IT는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장인 1등을 저렇게 죽이는데 용 빼는 재주 있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 빠질 때 다른 부품주는 2, 3 빠져요. 그럼 반대도 돼요. 삼성전자 1 오를 때 돌았을 때는 2, 3으로 올려요. 그거를 확인하는데 3개월 6, 7, 8. 그럼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이 농심이나 오리온 보세요. 한국전력 보세요. 요새는 남들 박살날 때 현상 유지해주는 종목이 대단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어저께는 한 300억 반대 매매 나오고 요새 반대 매매 아주 짱돌 매매 나오는 과정에서 농심 보세요. 27만원은 지지한다고요.
몇 번 지지해요. 요 관리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4만 원 오는데 이게 몇 개월 걸리는지 금년 말까지 34만 원 오면 얘는 때릴 겁니다. 그것도 다 안 때려요. 50 내 70. 그리고 요새 오리온이 각도를 줘요. 오리온이. 다른 모양이죠. 요새 이런 모양들이 롯데그룹들, 호롱그룹들, 그 다음에 먹자 오리온, 그 다음에 한전, 가스공사, 흠 이런 쪽 몇 가지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마 하고 우리가 주도주는 오죽하면 주도주는 이 보고서 읽으시고 정부 정책 보고서 읽으시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딴 거 쳐다보지 마시고 이 안에서 싸우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전략을 짜 드렸어요. 어떤 종목 섹터로? 하지마 쪽 철저히 하지마. 그리고 제거법 중심으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적지 않았는데 요거 다운 받아 보시고요. 롯데지주, 흠, 한국항공우주, LI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한국가스공사, KT, HMM, 펜오션, 롯데쇼핑, 롯데치성, 현대롯데, 현대건설 여기에 다 적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완성하면 이번 일요일까지 완성할게요. 제가 매매도 바꾸고 미팅도 많아서 그동안 이 자료를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기서 3개, 5개 정해 갖고 싸우세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산단가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이 장을 극복하려면 한국가스공사, KT, 한국전력 3개로 다 몰아. 심지어는 내용 약하신 분은 10억도 좋고 100억도 좋아. 그러면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산단가가 평가손이 너무 커서 못해요. 한번 제가 1개월 정도 그랬고 3개월 정도 그랬어요. 그 평가손 상태가 더 악화됐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더 끔찍해져 있을 거예요. 이거라도 옮기신 분은 가스공사하고 KT가 플러스가 났고 그거를 한전이나 다른 걸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오히려 나왔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롯데지주, 현대, 롯템, 현대건설, 뭐 농심 이런 걸로도 이동해도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도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납복과다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까까오 아직 안 해요. 위메이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지마는 철저하게 제 말 좀 들으세요. 그때 제가 하지마 해갖고 그 하이브를 그렇게 팔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심지어는 40만원에 못 파신 분도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이 27만원 30만원대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27만원 30만원대요. 기억나시죠? 그때도 던지라고 그랬어요. 군대 간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조사가 들어갈 것 같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끊고 나오세요라 했는데 벌써 30만원에서 지금 반토막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시즌같이 되면 어떡하려고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거보다 한국전력이 낫습니다. 이제는 가스공사 KT는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롯데그룹에서 지금 롯데 리츠 보세요. 롯데 리츠 요새 이거 조정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동안 다른 거 대비해서 한번 보세요. 롯데 리츠 이거 월봉으로 한번 보시죠. 월봉으로 아주 강력한 지지 에너지 갖고 있는 또 롯데지주 여러분들 28,000원과 3만원의 롯데지주 하면 제가 어떤 돈이든 간에 더블 드실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7만원 돌파할 때까지
이 종목은 한 종목만 때려도 좋다고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롯데 지주. 그러면서 7만 원을 딱 거놓고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이거 돌파할 때까지 다른 일 하십시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호텔 롯데 상장할 때까지. 그러면 롯데 지주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사이에 이 그래프 보세요. 대주주의 거버넌스입니다. 이게. 대주주의 앞으로 신동빈 회장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정책 변화 마치 2, 3만 원대 한전기술 사는 거와 비슷해요. 예. 그런 얘기까지 연봉으로 7년 동안 적폐니 감옥까지 갖다 놓고 성주 골프장하고 아주 난리 쳐서 이렇게 박살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주도했던 때는 2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에 해서 막판에 상장시키려다가 안 되고 그거를 유도하려다가 성주 골프장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완전히 상장 실패하고 감옥 갔다 오고 정부가 바뀌니까 적폐 대상의 1호가 되시고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는 안 되고 7년 동안 이런 순환의 세상을 보신 종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 주가 보시면 지수가 급락하는 건 상관없죠. 이거 분명히 더블 갑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그때는 그 측근 컨설턴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팔로우 더 맨 해본 걸가 약간 그 정세 판단이나 정치권에 저는 놀아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이 그때 위치가 굉장히 위태로웠고 그 다음에 또 아버님이나 그 다음에 형님하고 싸움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현 정부에 너무 기댔던 것 같습니다. 한쪽은 잘라내더라도 거기에서 하다가 호텔 롯데 실패를 한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엮여갖고 7년간 고생한 겁니다. 이제 이제 모든 걸 정리하셨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엑스트하고 저 일본 세력들 죽이기 위해서 그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 부분 해갖고 땡 처리하면서 손실 처리해서 저쪽을 죽여버리고 자기 기득권 세력들 마치 빅베스 한 것도 있어요. 빅베스 한 것도 아니야 빅베스 부분도 있어요. 거기서 치명적으로 다친 주주들이 일본 주주들이에요. 일본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 지주는 저는 5년이 예측이 됩니다. 저 100몇 층짜리 5개 건물 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 광복동 롯데 백화점 그 우리가 일반적 사고로 뉴스를 보시면 구조조정하고 그 광복점 문 닫는다. 대주주나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대주주 입장으로 해석을 하세요. 3,000명을 합법적으로 구조조정시킬 수 있는데 자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가가 제일 침체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자르는 겁니다. KT가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구조조정한지 아십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방에다가 일 안 주고 책상 보놓고 그분 하는 일이 산속에 가서 전봇대 오르고 내리고 심지어는 하루 일이 그거예요. 그렇게까지 수모를 주면서 나가게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그러니까 지금 광복동 지점 문 닫는다 3,000명 합법적으로 구정한다 그것만한 대형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가장 나쁠 때는 비용을 줄입니다. 가장 기업이 비용을 줄이는 게 뭐예요? 사람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 들어가고 민영화 지금 오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갈 국가도 기업이다. 여러분들 이게 단어 무서운 단어입니다. 국가도 기업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의 큰 그림은 결정됐습니다. 결정됐어요. 그래서 전력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울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짓습니다. 저요. 정부 한 2, 3년 후에요. 근데 먼저 짓는 거는 한전부지 거와 그 다음에 한강 스카이라인과 그리고 부울경부터 부산 신화 부울경부터입니다. 정책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는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될 테니까. 대체 투자 부동산도 조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지마. 남는 게 뭔가를 벌써 압축한 겁니다. 롯데그룹, 코오롱그룹. 그러니까 롯데그룹만 집중해서 하셔도 되고 코오롱그룹만.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0개, 20개 갖고 계시면 3개나 5개를 몰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쪽으로. 그리고 2년간을 하고 그 사이에는 저하고 오늘도 보세요. 제가 아침에 위클리 풋 아침에는 풋이 적게 나와서 콜이 날라갔어요. 100만 원이면 30만 원밖에 못 건졌어요. 풋이 잘하신 분은 100%에서 150만 원. 그리고 나서 집중한 게 뭐예요? 콜 325. 그걸로 무조건 100%를 드셨어야 됩니다.